이제 이 전모 씨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전모 씨 포함해서 이제 5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죠.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유한기, 김문기 이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런 반응을 내놨었죠.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변에 이 5분이 돌아가셨는데 단 한 번도 이른바 내 탓이요, 내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뭐 사과의 메시지도 없었다. 뭐 이런 건데요. 유한기 씨 사망 때는 어쨌든 명복을 빈다. 김문기 씨 돌아가셨을 때는 뭐 위로 외외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했을 때는 명복을 빈다. 법카 의혹 참고인이 사망했을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전 비서실장 전모 씨 사망에는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내 책임, 내 탓이요, 사과 이런 문장이 단 한 차례 없었다는 거예요. 5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까지. 글쎄요, 김현주 대변인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우리 뭐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어떤 특정 정치인과 연루된 분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망한 경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가 아마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5분 가운데 한 분은 물론 뭐 병사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와 무척 연관성이 높은 분들이고 실제로 2021년 민주당 그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 문제, 대장동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에 성남 도계공 관련자인 유한기, 김문기 이 2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어쨌든 명복을 빈다. 뭐 여하간의 명복을 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이라는 말 쓴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말 단어 하나가 그 함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는 죽음에 대해서도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후에 그 배 씨 지인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와 연관된 법카 의혹 관련해서 의혹과 관련된 이분 40대 남성 돌아가셨을 때도 나랑 무슨 상관 있나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또 이번의 경우에도 이게 어디 이재명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인지상정으로 볼 때는 나와 어떻게 뭐 이웃에 살던 분이 잘못되셨어도 큰 틀에서 이게 전부 제 부독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일성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사람 나고 정치가 있는 거지 정치하자고 사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물론 아주 착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 인격을 좀 갖추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5분의 죽음과 연관돼서 내놓았던 메시지들은 이 대표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이렇듯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7년 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때 한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2016년 9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발언입니다. 7년 전 발언 궁금하시죠?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사실상 지방자치 제도를 껍데기로 만드는 시도로 권한을 빼앗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7년 전 발언인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저 발언을 소환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당신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7년 전 발언까지 소환된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것과 이 사건은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언어 선택에 있어서 좀 더 고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당의 역할이란?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옆에서 누가 전화를 바꿔줬는지 안 바꿔줬는지, 누구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 윤석열 정부와 잘 연계가 돼서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삼아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야당 원내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10개월 이상 넘어간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여당 대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만 윤심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 또 안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회 다수당을 완전히 그냥 범죄자로만 취급을 하고 1년 내내 방탄하면서 다른 국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돼야 되겠죠. 어떻게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헌법입니다. 헌법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돼요. 예.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비난하고 또 3심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냥 국회에 나와서 체포 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면서 거의 유죄 확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3심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알겠습니다. 진술거부권 또는 변호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미운 건 알겠어요. 미워서 내내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 외에 예. 여당의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싶으면 개헌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인 우리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한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국정 운영에 전념하면서 야당과 협치할 수 있게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피의자를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시면 보다 원활한 협치가 될 것 같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인의 유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사람의 생명 앞에서 유지를 받드는 척이라도 하는 게 남겨진 사람들의 도리일 텐데 예. 장례식 갔다가 다음 날 바로 장례 집회 가는 모습에서 그 유지에 대해서 애도하고 받드는 모습 전혀 볼 수 없다. 그래서 너무나 유감스럽다. 이런 마음 품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유족들과 가까운 분들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 민생 챙기기 위해서 지난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입법 냈는데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입법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부수 법안 제외하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정부가 바뀌고 나면 야당에서 그래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정부 발의 입법을 통과시켜주는 게 우리 정치권의 관행이었는데 민주당 어쩜 그렇게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180석으로 국회를 꽉 마비시킨 채 3.1절에도 국회를 열어놓고 하롱베이에 발 마사지 가러 다녀오시는 정당에서 국정과 민생 이야기 하시니까 예. 저희가 좀 명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제가 좀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도 이제 당대표 이재명 그리고 개인 이재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개인 이재명에 대한 고민은 전 있습니다. 개인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고민. 예. 당대표 이재명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지금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아니 피의자 이재명대로 그 상대를 하는 것이고요. 당대표라는 법인격은 그 법인격에 맞게 상대를 해야 그게 근대 국가의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네. 그 국민을 위한 일이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 당대표,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과는 협치를 할 수 있어야 바른 모습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쎄요. 이제 전모 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